네, 이 시간에는 만 명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나라를 외치던 고 노회찬 의원의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회찬 정신이 왜 언급되는지 이분과 함께 알아보죠. 강상구 노회찬 정치학교 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아, 예. 제가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예전에 오마이뉴스 언제 나갔었지? 이렇게 해서 파일을 찾아봤어요. 언제였나요? 2016년. 2016년. 네. 선거할 때 그때 아니었나요? 그 이후였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015년, 16년 이렇게 해서 쭉 나왔었더라고요. 네. 그럼 거의 뭐 10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10년 만에. 네. 반갑습니다. 뵙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 기자님도 그때 이후로 처음 뵙습니다. 네,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얼굴이. 분장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많이 변한 거를 다 가려 주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교장님, 제 이따가 네. 메이크업 지운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 어제 국회에서 노회찬 대표 7주기 추모 심포지엄이 열렸더라고요. 네네.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떠셨는지. 예. 이게 원래 이제 7월 23일이 노회찬 의원 7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요. 어제 7주기 그 주요 행사 중에 하나로 추모 심포지엄을 한 겁니다. 네. 그거 말고도 뭐 저희가 영화 상영에 6411 노회찬 6411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영화도 상영을 하고 그리고 당신의 퇴근은 언제입니까라는 제목의 책도 출판을 합니다. 이번 그 7주기를 맞이해서 뭐 그런 행사들을 했고요. 어제 네. 심포지엄은 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고 뭘 다뤘냐면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뭐 기자님이야 당연히 아실 거고 예. 요즘 이제 2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까지는 그게 뭐지? 뭐 할 그런 사건들이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잘 모르죠. 예.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당시에 이제 그때가 2005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처음 보도되고 나서 네. 떡값검사 명단을 노회찬 그렇죠. 의원이 뭐 조금 이따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네. 기회가 있겠지만 이 공개를 했어요. 그게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그래서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오늘날에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인가를 네. 주제로 심포지엄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제 심포지엄 많은 분들 잘 엑스파일 사건 몰랐던 분들 또 엑스파일이 우리한테 이제 주는 예. 교훈과 예. 또 개혁과제 여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강상구 우리 이제 교장 노회찬 네. 정치학교 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것도 궁금하네요. 노회찬 전 대표와는 좀 어떤 예. 사이이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제가 한 20년 정도 진보 정치 했거든요. 네. 처음 시작을 2003년에 했는데 당시에 민주노동당 사람을 뽑을 때 네. 제가 이제 다른 활동을 하다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뽑아주신 게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면접 직접 봤어요. 면접 면접 봤고요. 그러면 이제 잊혀지지 예. 않죠. 자기 네. 면접 본 사람은. 네,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저한테 예. 면접 보시면서 자네는 기획이나 정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저는 기획이나 정책 말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기억도 네. 나고요. 저를 뽑아주셔가지고 뽑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예, 또 일할 때도 노회찬 의원과 같이 호흡을 좀 맞춘 적이 있나요? 예, 뭐 나중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보 정치 역사 아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당이 좀 나눠져요. 나눠지면서 진보신당으로 가는데 맞아요. 그때 노회찬 대표 시절에 제가 기획실장이어가지고 늘 이제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의를 항상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예. 거의 이제 노회찬 의원과 함께 정치를 쭉 예, 해 오셨는데 가까이 할 때도 있었고 뭐 약간 떨어져서 이럴 때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진보 정치 한 20년 정도를 늘 함께 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2025년 7월입니다. 네. 6개월, 7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네.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을까? 이것도 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내란이 벌어졌을 때야 뭐 노회찬 의원이 다른 많은 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셨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싸우셨을 것이고요. 네. 이제 정권 바뀌었고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라를.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2018년에 그 돌아가시던 해 1월 초에 올해는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복절도의 세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포복절도? 예. 예. 그 말이 이제 원래 뜻은 배를 잡고 뭐 이렇게 웃는다 이런 거잖아요. 포복절도 그런데 한다. 예. 뜻을 새롭게 창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뭐라고요? 배를 부르게 하고 포복. 예, 그다음 절도, 도둑을 근절하겠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살리는 게 곧 우리 국민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일일 거고요. 예. 그리고 도둑을 근절하겠다.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네.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포복절도.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좋죠. 지금 이렇게 적용해봐도 예. 딱 맞는 정확한 상황?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현장에서 예. 또 아니면 이제 국회에 계셨다면 국회에서 네. 열심히 활동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요 말씀 하실 때 예. 저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음. 저 말을 널리 알려야 되겠다. 그때 생각했는데 포복절도. 예.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말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포복절도 이 뜻풀이를 듣고 또 다들 포복절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둑을 근절하고 배가 부르면 예. 그야말로 즐겁게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포복절도 네. 다시 한번 되새어보는 그런 시점이다, 그런 네.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래야 될 때. 지금은 이제 포복절도 하는 그 시기고 이제 3개 특검이 3대 네, 특검이 네. 열심히 지금 그렇죠. 도둑을 절도 근절하기 위해서 도둑을 근절하기 위해서. 예, 윤석열도 새벽에 그러니까. 구속이 또 되고 좋은 일입니다. 예, 재구속되고 포복절도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포복절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노회찬 의원이 이제 국회를 떠나게 된 상황이 네. 2013년에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밝힌 소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거다라는 그 말이 좀 눈에 띄는데 예.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로 이번 뭐 겨울 응원봉이 모여서 탄핵을 이끌어냈고 특별히 이번 탄핵이 또 더 와닿다 이런 생각을 네, 하셨을 예. 것 같아요. 아니 와닿나요? 정말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그 추모 심포지움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20주년을 네. 맞이해서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의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2013년 노회찬 의원이 국회를 떠난 게 그 삼성 엑스파일 그렇죠.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직 상실이 예, 돼서 그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 통신비밀보호법 예,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그래서 이 의원직을 상실한 건데 이거를 가만히 따져보면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1997년에 이제 삼성그룹하고 삼성그룹의 당시 이제 이학수 회장 비서실장하고 네.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이제 이 도청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공개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면 97년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삼성이 수십억의 이 대선 자금을 줬다는 것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이 검찰들을 관리하더라. 그래서 누구한테는 뭐 떡값. 2천만 원 주고 누구한테는 그렇죠. 3천만 그 원 유명한 주고 떡값 검사. 예, 주니어 검사들한테도 좀 챙겨주고 뭐 이런 내용이 그 엑스파일에 담겨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요거를 MBC가 당시에 보도를 했었는데 MBC가 보도를 할 때 이 이른바 이 저 삼성의 뇌물을 받은 검사들 이름은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노회찬 의원이 그때 초선이었거든요. 네. 국회의원 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예. 2005년에 공개를 하신 거고 그렇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검찰 개혁의 절호의 기회였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검찰 고위 검사, 굉장히 고위 검사들이었어요. 그 1997년 당시니까 이 공개를 했었던 2005년에는 그 검사들 7명이 이미 법무부 차관도 막 했었던 고위직에 올라갔다. 그렇네. 시간이 사람들도 흘렀으니까. 있고. 예, 예.
다 대부분 고위직이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런 고위직 검사들이 뇌물을 받았는데 7명뿐이었겠냐. 그러면 그 당시 그 사건을 계기로 검찰을 개혁하는 이 어떤 이 동력을 네. 마련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수사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황교안 씨였어요. 요새 이제 예, 부정선거 얘기하시는 예, 그분인데. 부정선거 전도사 예.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 수사를 했고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 당시 엑스파일 사건을 보도했던 MBC 이상호 기자 이게 많이 네. 알려진 사실이죠. 음. 그다음에 월간조선의 김연광 편집자 이런 분들만 기소되고 나중에 노회찬 의원도 기소가 됩니다. 이 사건을. 그리고 검찰 7명은 아예 수사를 받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이제 황교안 당시 검사가 이 검찰 수사를 끝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늘 전체가 부끄러움인데 예. 그렇게 그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당시 윤석열 씨는 검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시에 이제 엑스파일 그 녹취록에 있었던 뭐 주니어 검사도 좀 챙겨 뭐 했을 때 주니어 검사였을 수 있죠. 뭐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해서 안기부가 그 당시에는 테이프 있었잖아요. 요즘 안 쓰는 예. 테이프 그 테이프가 거의 뭐 1000개에 달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실제로 압수수색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확보한 테이프가 274개였는데 그 중에 3개가 공개된 거였습니다. 그게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271개는 여전히 검찰 창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인이 됐으면 검찰 개혁에 거대한 어떤 뭐 힘이 됐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쳤던 건 아닌가 싶고 검찰 개혁에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네. 검찰의 최악의 산출물인 윤석열 씨가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그 모양으로 만들었던 건 아닌가 싶고 이런 미래를 노회찬 의원이 보셨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갔으면 네. 그 어떤 의정활동 과정보다도 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검찰 명단을 예. 공개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 봅니다. 그때 그래서 탄핵한 걸 보면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 감회가 더 새롭죠. 네네. 그 당시에 제대로 이 사안을 예. 파고들고 예. 진상을 규명했다 그러면 예. 지금 우리가 고통받았던 3년 예. 검찰 독재 정권도 예. 없을 상황이 됐을 꽤 것이다. 많은 것이 달라졌을 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그러네요. 듭니다. 네. 그런 또 분기점 네. 중요한 사건, 이 삼성 엑스파일 공개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 노회찬 하면은 이 또 우리 노동자들 서민들과 네. 또 함께 항상 같이 하고 인권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국회 이제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2019년에 네네. 있었던 이 사진이 정말 유명해요. 대표적인 사진. 네. 이걸 저도 그때 네. 그 당시에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웠던 그 사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이게 이 수용자, 그러니까 구치소 인권 침해에 관련돼서 지적을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상황이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네.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그 일반 수용자보다 한 10배 면적되는 이 독방에 있었는데 이것도 불편해. 인권 침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얘기한 것이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이제 국감장에서 이게 누우시면서 네.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이게 좁아가지고 일반 수용자는 이게 여러 명이 쓰니까 네. 반듯하게 누워서 못 잔다. 이런 칼잠 곳에서는 자야 옆으로 예. 자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계속 옆으로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진행자님도 옆으로만 아유, 누워서 자주 못 자죠. 자지 않을까? 예. 반듯하게도 누워서 자야 되고 이러는데 네. 안 그러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지적하면서 박근혜 음. 씨 당신이 누리는 거 특권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볼 한 수 있겠네요. 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오늘 윤석열이 또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아, 밤을 예. 보내고 네. 계속 거기서 이제 기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박근혜 그 당시 박근혜도 이제 독방을 쓰면서 네. 3평 넘는 4평 가까이 되는 그 독방을 썼고 지금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아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수용자 비교해 보면 뭐 황제 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 일단 뭐 박수 한번 치고요. 박수. 예. 구속됐으니까 아, 이제 구속이 국민 됐으니까. 국민 국민들의 그 네, 마음을 국민들의 대변해서 박수까지. 정신 건강에 이제는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동안 얼마나 보기 싫었습니까? 그렇죠. 아크로비스타 지하 막 걸어다니고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한강에 앉아 있고 예. 막 스트레스가 컸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해결돼서 다행이다 싶고 예. 윤석열 씨 이제 그 방에서 옆으로도 좀 누워서 자면서 참 근데 솔직히 이게 말하고 근데 이게 넓잖아요. 넓어서, 예. 넓어가지고 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씨 때는 네. 10.8제곱미터, 10.08제곱미터였고요. 08. 윤석열 씨는 12제곱미터예요. 더 넓어요? 약간 더 넓어졌습니다. 예. 박근혜 씨는 이제 내란 저 국정농단 수계였잖아요. 네. 윤석열 씨는 내란 수계. 더 나쁜 짓을 하면 더 더 넓은 넓어져? 감방에 가는 것인가? 이상하네, 그것도.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독방을 주는 이유가 없는 예.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해를 당할 예,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큰 사고를 친 국가적으로 큰 사고를 친 범죄자들의 경우에 다른 그 수용자들하고 같이 네. 머무르게 하면 내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다른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충돌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방을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로 이해해 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권이라고 하는 지적에 달리 할 말이 많은 건 아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야, 그 오늘 기사 보니까 김건희 씨가 네. 그 주로 집보다는 그 코바나 컨텐츠 네, 사무실에 사무실에 머무르는데 그 이유 보셨어요? 좁았어요. 60평 집이 좁아서. 고만한 건데 집이 네, 좋아서.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에게도 좋은 일이다. 윤석열 씨 이제 집이 없으니까 혼자 넓게 써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보지. 집에 가서 예, 생활할 수 그럼요. 있는. 이제 집에 있을 수도 넓게. 있다. 예, 넓게. 예. 네. 그런 생각 못했으면.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거 김건희 보니까 씨한테는 김건희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었을까 김건희한테는- 오늘 새벽에 이제 혼자 마음껏 좀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는 건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예.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가동이 되면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된 그렇죠. 사람들 불안에 떠는 분들이죠. 압수수색도 하고 네네.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에 네. 떤다라고 언급하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해요. 왜 정치 보복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노회찬 의원께서 이 적폐청사의 정치 보복이다 그 당시에 박근혜 때 네네. 그런 얘기 있을 때 또 반박을 또 세게 하셨었어요. 그러셨죠. 예, 어떤 또 말씀하셨을까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청소는 먼지에 대한 보복인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내란은 확실히 종식시켜야죠. 그건 뭐 아니 그걸 누가 어느 국민이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국민은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 아니 그분들도 국민이긴 하니까 네. 네 그렇고 아니 그때 또 노회찬 의원이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모기가 싫어한다고 F킬러를 안 뿌리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이 내란 사태는 보면 모기가 쏘는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씨는 총으로 쏘려고 그랬잖아요. 훨씬 심한 거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F킬러는 뭐냐? 특검이다. 마구 쏴야죠. F킬러를 뿌려야죠. 그렇네요. 내란 네. 종식을 위해서. 네, 아니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요거를 네.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거는 특검을 하다 보면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 국민의힘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자가 될 사람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동안 네. 우리가 이제 오마이 TV에서도 많이 다루셨을 테고 그런 걸 보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야. 모기의 마지막 하소연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 정부는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제 그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네.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그리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경제 민주화의 문제예요. 당시에는 이제 정경유착이라고 불렀고 지금 시대에는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 경제 민주화일 건데 이것과 관련한 다양한 어떤 그 사회 대기업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 개혁 과제를 거부하고 막는 사회 곳곳의 기득권 세력들이 네. 더 이상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게 뭐 과거의 표현으로 하면 적폐청산일 것이고요.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방금 거듭 말씀드렸던 뭐 사회 대격일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서 계속 정부는 해야 될 일을 하고 뭐 사회 다양한 우리 뭐 시민들도 네. 또 역시 내란 사태 때 보여주셨던 그런 그 지혜로운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응원봉 것들을 혁명이라고 부를 빛의 혁명이라고 부를 그런 정도로. 빛의 혁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 노회찬 의원의 여러 이제 발언과 행보를 떠올리면서 또 지금 상황에 대입해서 보니까 네. 노회찬 의원이 더 이제 그리운 것 같아요. 아, 지금 예. 더 계셨으면- 생각이 납니다. 계셨으면 이제 내란 사태에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때마다 좀 재밌게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아까 그것이 언급하셨던 약간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면 청소는 먼지에 대한 보복이냐 이런 발언들 아까도 잠깐 네네. 언급하셨지만 누가 들었나 포복절도도 아까 네네. 너무 가슴에 와닿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좀 시원하게 이 상황을 또 한 문장을 정리하면서 네. 우리 국민들한테 힘이 됐을 텐데 네. 더 생각나는 네. 그런 요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내란 종식을 위해 앞장서 나가는 우리 국민들 또 이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노회찬 의원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지금 노회찬 정치학교 교장을 맡고 계시는데 네네. 그럼 노회찬 재단에서 어떤 일을 저는 하고 이제 계신지? 예. 그 이름이 정치학교 교장이잖아요. 예, 교장 예. 선생님. 근데 보니까 실제로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그래요? 많이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막 시작하는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2의 노회찬 육성을 기치로 네. 이제 시민들 그리고 사회운동 활동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참여자로 모시고 네. 이 정치 교육을 주로 정치 하고요. 교육. 그 정치 교육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가 네. 직접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노회찬의 말하기라고 해가지고 노회찬의 말하기. 예, 요 노회찬의 말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이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노회찬의 말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뭐 네. 한 서울에서 할 때는 한 20시간짜리 강의를 해요. 그래서 많이 오시고 예. 국회 보좌관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요. 그럼 제가 그럴 수 있겠네요. 선명하게 말하기, 쉽게 말하기, 친절하게 말하기, 그리고 재밌게 말하기, 통쾌하게 말하기 이렇게 하는데 네. 재밌게 말하기도 노회찬 의원님 말씀을 제가 분석해서 그 노회찬의 말하기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말하기의 방법을 제가 분석해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대로만 하면 재밌어진다.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런 거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 대구에서 강의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하면은 많이 사람들 오시는데 대구 대구가 좀 시청자가 약간 적어가지고 예. 혹시 대구 사는 분 중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 계시면 저희 재단에 전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네네, 대구에 좋은 계신 기회라고 볼수 분들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듣고 싶고 또 이제 지금 노회찬의 꿈이 담긴 노회찬의 집 이 예, 예.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되는데 네.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 좀 예. 해주십시오. 그 저희가 지금 새 살고 있는데요. 노회찬 재단이 네, 새로 이제 집을 집을 지어요. 집을 아예 짓는 건 아니고 있는 집을 약간 새로 좀 꾸며가지고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예, 봉제공장 골목이 있어요. 노회찬 의원한테 어울리는 곳에 그 지금 장소를 마련했고요. 단순히 사무공간은 아니고 거기 뭐 노동자들도 오셔가지고 쉬시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인 육성을 위한 교육도 하고 뭐 이런 데입니다. 서울 안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자주 이용하실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죄송하긴 한데 염치가 없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열심히 지금 저희가 돈 모아가지고 아하. 짓고 있고요. 많은 예.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긴 하는데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하느라고 이게 3층짜리 그냥 예. 그 주택 대대적인 공사도 3층짜리 주택이어서 크지는 않고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넣고 뭐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벽돌 기금을 좀 보내달라. 벽돌 기금, 예, 벽돌을 직접 보내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벽돌 기금. 기금, 예, 예. 네, 그 박근혜 씨가 사는데 25억 들었었잖아요. 네. 삐까뻔쩍한데
박근혜 씨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정치인 노회찬의 정신을 잇는데 지금 이거에 한 반이라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6411 노회찬의 집 벽돌 함께 쌓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벽돌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네, 이제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받고 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다음에 또 오셔서 네. 저희 이 벽돌 프로젝트 어떻게 되는지 네. 또 한번 보고 대회도 좀 가져주시고 알겠습니다. 노회찬 감사합니다. 정신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